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냉동 쿠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 냉동 쿠키라는 어떤 품목 자체가 쿠키의 한 종류는 아니에요. 쿠키의 한 종류는 아니지만 종류라기보다는 이 냉동 쿠키라는 것은 좀 더 효율성 있게 쿠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많은 종류의 쿠키 반죽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만큼의 쿠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쿠키를 반죽을 한 다음 그 쿠키의 반죽을 냉동고에 넣어두고 필요한 시점마다 냉동고에서 쿠키를 뺀 다음 그 쿠키를 커팅해서 구워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는 방법이죠. 이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보통 저희가 쉽게 그냥 냉동 쿠키라고 말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쿠키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뭐 원형 쿠키, 네모난 쿠키 등 어떤 일정한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쿠키들 같은 경우는 보통 반죽을 한 다음 그 반죽을 비닐이나 뭐 유산지에 어떤 모양을 잡은 다음 모양을 만든 다음 냉동고에 넣어두고 그 쿠키가 굳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쿠키를 커팅을 해서 팬닝한 다음 이제 구워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띠는 쿠키들을 보통 저희가 이제 뭐 냉동 쿠키라고 쉽게 총칭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이번에 저희가 할 것은 이제 넛을 이용한 쿠키와 또 어떤 초코칩을 이용한 쿠키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초코칩들을 이용한 해서 어떤 냉동 쿠키라고 해서 뭐 일반 쿠키와 다른 어떤 특별한 뭐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많은 양의 쿠키를 그날 저희가 반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반죽들을 다양한 종류들을 만들어서 냉동고에 보관한 다음 필요한 시점마다 그 반죽을 빼서 구워서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이런 냉동 쿠키의 방법을 사용하는 쿠키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뭐 틴케이스라고 많이 얘기하죠. 플라스틱 틴케이스 원형이든 네모든 그런 쿠키 안에 들어가 있는 일정한 모양을 가진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원형 아니면 네모 이런 형태의 쿠키들은 대부분 냉동의 과정을 거친 다음 커팅해서 구워서 판매하는 쿠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 저희가 할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쿠키가 나오는지, 그리고 냉동고에 보관할 때는 어떤 모양으로 저희가 성형을 해서 보관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뭐 모양을 잡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반죽의 되기가 일반 어떤 르망이라고 얘기한 르망 쿠키보다도 좀 더 반죽의 되기는 단단해요. 대부분 이런 냉동의 과정을 거치는 쿠키들은 조금 더 바삭한 식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부드러운 식감보다는 좀 더 바삭한 식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저희가 이제 모양의 어떤 형태를 잡으려고 하면 반죽이 굉장히 질게 되면 그 모양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반죽의 대기가 약간 있다는 것. 뭐 그 부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련의 한 모양을 잡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뭐 반죽이 반드시 뭐 질다고 쿠키가 반드시 부드럽다고 뭐 좋은 쿠키는 아니에요. 다양한 어떤 방법이나 종류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쿠키를 제공하는 것이죠. 해서 오늘 저희가 할 것은 두 가지의 쿠키를 할 텐데 넛을 이용한 쿠키와 그리고 이제 초코칩이나 코코아 파우더를 이용한 쿠키 두 가지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쿠키라는 어떤 쿠키를 만드는 어떤 과정은 대부분 비슷해요. 매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버터에 설탕 또는 슈가 파우더, 설탕이나 슈가 파우더를 넣게 되고 이 두 가지의 재료를 믹싱한 다음 계란이 들어가게 되겠죠. 물론 뭐 계란 대신에 노른자만 들어가는 레시피도 있고요. 저는 이제 계란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쿠키에 들어가는 가루, 뭐 보통 박력분, 어떤 쿠키의 식감에 따라서는 뭐 중력분, 그리고 좀 더 좋은 넛을 이용한 풍미를 내고 싶으면 이런 아몬드 파우더, 이런 종류의 재료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소금, 오늘 저희가 사용하게 될 피스타치오 넛을 사용할 거고요. 좀 더 반죽 이 도우 쿠키의 풍미를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얼그레이 티를 넣을 거예요. 얼그레이 티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방법은 보통 오늘 저희는 이제 아주 입자가 분말로 된 얼그레이 티를 사용할 건데 보통 보면 2% 된 어떤 종류의 티들이 많아요. 이런 티를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이 티는 어떤 따뜻한 물이나 액체에 우려내지 않으면 반죽에 골고루 어떤 풍미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입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따뜻한 액체를 사용해서 충분히 우려줄 것을 권장하고요. 그보다는 간편하게 좀 더 풍미를 많이 낼 수 있는 가루 티백으로 된 어떤 종류를 좀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렇게 가루 티백으로 된 얼그레이 티백을 사용할 거고요. 만드는 방법은 쿠키는 비슷하죠. 대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 뭐 슈가나 설탕이나 슈가 파우더, 버터를 소금과 함께 믹싱을 할 거고요. 크리마 과정을 거친 다음 이제 계란을 넣고 반죽의 농도를 풍미를 조금 더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 가루를 넣고 그 다음 이제 피스타치오를 넣고 섞을 거예요. 이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좀 다져진 것도 판매를 하긴 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사용할 것은 홀 피스타치오이기 때문에 이제 홀 피스타치오를 조금 다져줄 거예요. 물론 그냥 넣어도 이제 뭐 이 쿠키는 커팅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이 쿠키 전체에 피스타치오가 골고루 좀 분포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피스타치오를 좀 다져줄 거예요. 그렇다고 막 가루처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약간의 어떤 입자가 반죽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만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넛을 사용할 때 보면은 이제 쿠키에 들어가는 넛일 경우에는 보통 이제 따로 뭐 굽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호두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두에서는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좀 어떤 습도나 온도의 영향에 따라서 약간의 불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뭐 호두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호두를 끓는 물에 삶아서 그리고 오븐에 구워서 보통 뭐 쿠키나 또는 뭐 빵 반죽 빵에 이제 사용하게 돼요.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쩐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 이 넛에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게 되고 뭐 온도나 습도의 어떤 그런 영향들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쿠키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는 이제 호두와 다르게 그렇게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지만 호두 반태라고 나오는 제품은 가능하면 반드시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방법을 거치는 것이 좋아요. 자, 피스타치오를 이제 이렇게 차블란드 그러죠. 다지고 있고 한 요 정도 되는 크기로 다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지는 다져서 넛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이탈리아 쿠키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비스코티 같은 쿠키를 만들 때는 보통 홀로 된 이런 넛을 많이 넣어요. 이제 홀로 된 넛이 들어갔을 때 그 단면을 잘랐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오늘 이렇게 넛을 좀 다져서 이 쿠키 반죽에 좀 골고루 이 피스타치오의 어떤 풍미가 충분히 분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져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피스타치오를 다졌고요. 다진 피스타치오는 이제 밀가루와 함께 나중에 저희가 이제 반죽에 넣을 거기 때문에 미리 다져서 보관해 주시면 돼요.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해요. 과정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반죽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순서대로 반드시 중간에 흐름의 끊김이 없이 재료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반죽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넛을 저희가 이제 미리 다져 놓지 않으면 반죽이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넛을 이렇게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작업의 환경에 따라서 뭐 버터나 어떤 버터크림이 굳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버터크림이 좀 분리가 날 수도 있고요. 어떤 온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드시 재료는 완벽하게 준비가 된 다음 공정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반드시 유의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피스타치오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크림을 만들어야겠죠. 자, 준비된 버터와 이제 슈가 파우더. 자, 슈가 파우더 같은 경우는
습도나 온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덩어리가 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채 한번 내려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분말이죠, 밀가루죠. 이제 박력분하고 이제 아몬드 파우더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채 내려서 이제 사용하게 될 거고요. 이 설탕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의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퍼짐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쿠키를 만들었을 때 설탕이 들어간 쿠키와 설탕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슈가 파우더가 들어간 쿠키 같은 경우는 반죽이 구워져서 나왔을 때 이제 반죽이 얼마만큼 퍼지느냐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퍼지는 어떤 그런 쿠키가 아닌 이런 오늘 하게 되는 이런 쿠키의 종류는 슈가 파우더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형태를 잡아주는 데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제 버터와 함께 믹싱을 할 텐데 슈가 파우더는 되게 가볍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막 날려요. 공기 중에 날리기 때문에 버터와 한번 이렇게 섞어주고 나서 이제 믹싱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기계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기계의 속도가 0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큰 믹서기 같은 경우는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 보통 속도를 따지면 1단, 2단, 3단 이렇게 속도의 분포가 되는데 그런 정위치에 정해져 있지 않고 만약에 고속으로 이렇게 레바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반죽 그 기계를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굉장히 강한 힘으로 순식간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막 반죽이 막 온 사방에 날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계의 속도가 0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그걸 확인하시고 작업에 임하시는 게 안전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믹싱을 한번 해볼게요. 믹싱은 그렇게 많이 해주진 않을 거예요. 가볍게 믹싱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믹싱을 하는데 이제 버터의 상태가 중요하겠죠. 버터가 포마드 상태가 아니고 단단한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믹싱이 되지가 않아요. 크리마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버터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18, 22 그 사이에 한 20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떤 크리마를 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상태의 버터고, 그리고 크리마를 시키는 데 있어서 반죽을 저희가 이제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할 때 부드럽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터는 반드시 포마드 상태가 되어야 하고 온도는 한 20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크리마가 이루어지고 있죠. 항상 크리마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 믹싱볼을 정리를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루가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옆면에 설탕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버터도 마찬가지고요. 바닥까지 골고루 섞이지 못한 그런 재료들이 분명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 번씩 믹싱볼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은 반죽을 만들고 어떤 재료의 손실을 막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중간 한 번씩 재료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믹싱을 좀 더 해볼게요. 어느 정도의 크림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계란을 넣으면 돼요. 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크림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크림화가 이루어져 있고, 반드시 버터와 이런 설탕 종류를 크림화를 시키고 나서 이제 그 계란을 넣으셔야 돼요. 크림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고 계란을 넣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크림화 작업이 되게 어려운 상태가 돼요. 이 재료에. 해서 반드시 이 재료는 크림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이 타이밍에서 설탕 좀 소금 좀 넣어 주시고요. 한 번만 더 믹싱 할게요. 소금 같은 경우는 좀 더 부드러운 어떤 가는 소금을 사용하실 것을 좀 권장드리고, 왜냐하면 뭐 굵은 소금을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이 반죽에 녹아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가는 입자의 소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계란은 하나 이제 지금 양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반죽량이 많고 이제 계란의 양이 많다면 한 번에 이제 계란을 넣으시면 안 되고, 그 버터크림과 이 계란의 양에 따라서 두 번에서 세 번에 나누어서 이제 크림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한 번에 이 계란을 넣게 되면 분리 현상이 일어나요. 이 분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크림화 시킨 이 버터크림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게 돼서 반죽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구워져서 나올 때도 이제 바삭바삭한 어떤 쿠키의 형태를 갖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크림화를 시켜 주신 상태에서 계란을 넣으셔야 되고, 계란도 마찬가지로 이 양에 따라서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란은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그대로 넣어 볼게요. 다시 이제 믹싱을 해 볼게요. 분리가 난다는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나게 돼요. 현재는 지금 덜 섞인 상태고, 이제 믹싱을 좀 더 하게 되면 계란을 넣기 전의 상태인 어떤 크림 상태로 다시 만들어질 거예요. 그 상태가 만들어지면 또 추가적인 계란을 이제 그 타이밍에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충분한 계란을 넣고 나서 충분한 크림 상태가 되지 않았는데 또 계란을 넣어 버리시면 크림화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크림화를 충분히 식혀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넣으실 계란이 있다면 그때 넣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바닥에 깔려있는 계란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볼을 항상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마무리 믹싱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계란이 투입됐고, 처음 이제 계란을 넣었을 때 약간 분리 현상이 일어났고, 다시 믹싱을 좀 더 해서 이렇게 크림화 상태로 다시 만들어 놨어요. 이 타이밍에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게 될
넛 종류, 그 다음에 가루, 그 다음에 어떤 뭐 그 다른 풍미를 내고 싶다면 이런 얼그레이 팁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서 이제 섞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섞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반죽의 형태를 잡아주게 되죠.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